요즘 정말 말도 안 되게 혼란스럽죠? 한다고 했다가 안 했다가 뉴스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덕분에 이 주가도 정말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혼란 속에 계시고 또 일부는 성급한 매수 때문에 후회를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자로서 스스로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 중에서도 하락장 매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데이터부터 시작합니다. 닷컴 버블이고요. 무려 2년 6개월 동안 하락했습니다. 최대 하락폭은 50%를 찍었고요. 이어서 회복까지는 다시 4년 7개월. 이렇게 하락부터 회복까지 총 7년이 넘는 최악의 하락장이었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이 세 가지 시점에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운이 아주 안 좋게도 전고점에서 매수를 했죠. 무려 7년을 기다렸어도 수익률은 0%입니다. 다음 두 번째, 1년 넘게 기다리다가 당시로서는 최저점에 투자했어도 지하실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때 투자했으면 4년 정도 만에 원금을 회복했고요. 가장 좋은 케이스죠.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경우엔 엄청난 수익률이 따라오게 됩니다. 물론 그만큼 가능성이 아주 낮죠. 자, 다음 금융위기입니다. 총 5년이 넘게 걸렸고요. 마이너스 56%까지 무려 1년 반 동안 미친 듯이 하락했습니다. 회복까지는 4년이 걸렸고요. 이때도 가능성은 낮겠지만 전고점에 모든 돈을 다 투자했다면 5년 동안 수익률 0%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하락 중에 매수했다면 그래도 수익은 있었고요. 역시나 가능성은 낮지만 최저점에 투자했다면 아주 좋은 수익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졌던 미중 무역 전쟁. 지금과 비슷한 게 2018년에도 있었고요. 이 주제 자체는 지금과 아주 비슷하긴 한데 이때는 조금 내려간다 싶더니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2개월 넘게 횡보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MDD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는 생각보다 아주 짧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2022년 하락장까지. 시기를 불문하고 이 매수하는 타이밍이라는 게 항상 정말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되고요. 당연히 누구라도 최저점을 잡고 싶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 현재 과거 데이터가 없는 지금은 어떨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이 가시나요? 2018년 과거 사례와 같이 조금 더 횡보하다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엔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는 것처럼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딱 증시가 올라가 줄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서 싱겁게 끝날지도 모르고요. 근데 이거 나름대로 또 아쉬울 것 같긴 하네요. 또 그게 아니라면 정말 다시 한번 대공황, 경제 위기가 발생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심연으로 가라앉게 될까요? 이거 정말 아무도 모르죠. 자, 그럼 다시 차분하게 이전까지의 데이터를 정리해 봅시다. MDD 기준 20% 이상의 큰 하락장들을 정리해 봤고요. 총 기간으로 본다면 짧게는 코로나처럼 6개월짜리도 있었고요. 아주 길게는 닷컴버블처럼 총 7년짜리도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최저점까지 하락했던 기간, 그리고 다시 전고점까지의 회복 기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이것만 보기는 아쉬우니까 MDD 기준 10% 조정장까지 모두 포함해 보겠습니다. 90년대부터 정리해 봤고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총 기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걸 내려갔던 기간, 올라갔던 기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포커스를 둬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하락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정렬해서 본다면 더 보기 좋겠죠? 여기까지 비교적 최근 하락장들까지의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최저점까지의 하락 기간은 짧으면 3개월 정도 되더라. 이게 조금 더 길어지면 1년 정도 되고요. 거의 이상치에 가까운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악을 가정한다면 최대 2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일반적으로 대략 6개월 정도. 보수적으로 본다면 최대 1년 혹은 그 이상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뭘 잡냐고요? 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분할 매수 기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목돈을 한 번에 매수하는 케이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데이터에 따라 6개월 혹은 1년 동안 분할 매수하는 케이스,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를 기다리는 자금들이 그냥 놀면 안 되겠죠?
연 3% 상품에 거치해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금융위기 전 고점에 매수한 케이스고요. 먼저 일시 매수입니다. 이건 아까 봤던 데이터죠. 5년 동안 투자해도 빵프로입니다. 6개월 동안 분할 매수한다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다음으로 1년 동안 분할 매수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락장 중간에 매수를 시작했던 케이스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투자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2025년까지의 연수익률을 각각 하나의 점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루의 날짜, 동일한 시점부터 투자를 시작한 경우 현재까지의 연 환산 수익률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러한 계산들을 모든 일자에 대해서 수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걸 아주 단순히 해석한다면요. 이렇게 S&P가 상대적으로 고점이었을 때 매수한다면 당연히 수익들이 안 좋았을 거고요. 반대로 저점이었을 때 매수한다면 방식을 불문하고 다 수익이 좋았겠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차트에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똑같은 금융위기 하락장을 보고서도 일시 매수를 하는 경우엔 최소 7.2%부터 최고 13.5%까지 이 수익률의 분포가 아주 넓었고요. 자, 그리고 6개월 동안 분할 매수했던 케이스. 보시는 그림처럼 당연히 변동성이 작아집니다. 최소치도 7.8%까지 올라오고요. 반대로 최대치는 12%까지 내려갑니다. 다음으로 1년 분할 매수 케이스. 여기선 변동성이 더 작아지겠죠? 자, 이렇게 1년 동안 분할해서 매수했다면 심지어 금융위기 최고점, 전고점에 매수했어도 연 8%는 가능했더라. 닷컴 버블도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변동성이 심할수록 분할 매수는 더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분할 매수라는 게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최악의 수익률은 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자 시점에 대한 고민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분할 매수는 변동성을 낮춰준다. 정말 중요한 점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를 이렇게 일시 매수를 기준점으로 두고 상대적으로 누가 잘했나 비교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보기 편하게 6개월만 볼 거고요. 자, 이렇게 빨간색 기준선, 일시 매수보다 위에 있는 케이스, 분할 매수가 더 좋았던 시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하락하는 케이스죠.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고요. 그래서 수익이 좋았고요. 반대로 일시 매수가 더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나는 최저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한 번에 매수하시는 게 당연히 더 좋았을 거고요. 자, 이후로는 상승장이 이어지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심지어 상승을 하는 장에서도 무조건 일시 매수가 유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뒤에 있는 S&P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죠? 상승을 한다고 해도 그냥 직선으로 쭉 오르는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큰 웅덩이들이 생기죠. 자,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도 분할 매수가 꼭 나쁜 게 아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금융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하락을 할 때는 분할 매수하는 게 좋더라. 최저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한 번에 다 매수하셔라.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죠? 상승장이 이어지더라도 중간에 웅덩이들이 생긴다. 그래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진짜 좋은 점이 있다면 바로 심리적인 장점이겠죠? 심지어 수익률이 똑같은 이 지점을 보더라도 일시 매수했다면 이 횡보, 하락을 다 맞았어야 하고요. 반대로 분할 매수를 했다면 저기서 계속 사는 겁니다. 기분이 오히려 좋았겠죠? 결과적인 수익률은 똑같았지만 그 과정이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를 다시 한번 93년부터의 전체 기간으로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보이지만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분할 매수보단 한 번에 사는 게 확률적으로 더 좋았습니다. 이건 이미 여러 책을 통해서도 알려진 내용이죠. 그냥 지금 사라. 그게 더 좋다. 이런 내용이요. 제가 살펴본 데이터를 통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거래일 중에 4,600일, 약 60% 정도의 시점에서 일시 매수가 더 우세했고요.
사실 이러한 결과가 뭔가 잘못되거나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기본적으로 우상향이 더 많은 세계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날짜나 찍어서 봐도요, 한 달 뒤에 상승해 있을 확률이 64%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처럼 우리가 원한 적은 없지만 이미 우리는 하락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역사적으로도 지금은 변동성이 가장 극심한 상태에 속합니다. 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많은 사례들처럼 5년짜리, 7년짜리 지하실도 있었더라.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분할 매수라는 방법은 꽤나 괜찮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언제 해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거지만 특히 지금과 같은 때에는 더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오더라도 굳이 이러한 심리적인 리스크를 지고 일시 매수를 택할 이유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 방법도 아주 간단하죠. 먼저 분할 기간 6개월에서 12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각자 정하시면 되고요. 매수 주기는 짧게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또 대기 자금은 예적금이나 RP, MMF 등을 통해서 굴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 정하셨다면 그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사시면 됩니다. 또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지도 있는데요. 먼저 한 번에 다 사는 케이스가 있겠고요. 이어서 절반은 한 번에 사고 나머지 절반을 분할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에 대한 확신이 딱 절반 정도일 때, 아리송할 때, 이 정도 하락이면 이미 충분히 목표했던 금액일 때 선택할 수 있겠고요. 이번 영상에서 주로 소개했던 6개월, 이 정도는 딱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 분할 기간을 1년 정도로 좀 더 길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보수적인 케이스로 본다면 최악을 대비해서 일정 비중은 현금으로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반토막까지도 괜찮겠죠. 자, 오늘 소개한 분할 매수 말고도 RSI, 이평선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락률이 높아질수록 매수 금액을 높이는 가속형 분할 매수도 있습니다. 정답지가 정해진 문제가 아니죠. 여러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결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에서나 투자에서나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잘 구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저점을 맞출 수 있다, 맞춰왔다. 그러신 분들은 일시 매수 하시면 되고요. 혹은 고점에 사서 물려도 멘탈에 전혀 문제 없더라. 그럼 됐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럼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타이밍 맞추기는 정말 어렵다. 맞춘 적도 없다. 혹은 고점에 목돈 넣었다가 후회한 경험이 많다. 그럼 결론은 아주 간단하죠. 당분간은 내려가는 미래, 올라가는 미래 모두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민을 마치셨다면 하락장이니 뉴스니 트럼프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 걸어두고 나가서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잼투리였습니다.